차영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창영고등학교 제37대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교사 김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앉아 계신 회장 후보자들 학생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호 1번의 남서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호 1번 회장 후보 남서연입니다. 네, 기호 2번의 김시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호 2번의 회장 후보로 나오게 된 김시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의 김우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회장 후보 김우주입니다. 네, 저희가 너무 길게 촬영을 하면 이제 보시는 그 분들도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공통 질문으로 후보자님들께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 기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창영고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자, 기호 1번 남서연 후보님. 저희 회장단이 생각하는 창영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은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듣고 선생님들의 열정어린 조언과 해결 방안을 합쳐 학교를 이루어 나가면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학교가 되리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기호 2번의 김시우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2020년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을 통하여 많은 발전들이 일어났지만 자그마치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자그마치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기부 2번 팀의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빛나게 돕는다 라는 뜻을 가진 저희의 이름을 따서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캐치하여 그 부분을 메꾸어 나가는, 앞에서만 리드해 나가는 것이 아닌 뒤에서도 여러분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의 방향성이자 포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 후보 김우주 후보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회장단이 생각한 방향성은 공정한 학교입니다.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학생 없이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회장단의 목표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후보님들께 먼저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공통 질문인데요. 역시 1, 2, 3번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교사로서 이제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공약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창영고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 개선돼야 될 점은 좀 이따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을 한 30초 정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할 텐데 시간 잠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 조금 드리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창영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창영고등학교에 정말 만족을 하는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창영고등학교를 정말로 좋아하고 특히 저는 창영고등학교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챙겨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뒤처질 때 항상 뒤에서 저희를 챙겨주시는 걸 알고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고 그 선생님들의 모습에 더욱더 학교를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시우 후보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저희 기호 2번 팀이자 제가 생각하는 학교의 장점은 다양한 활동입니다. 어째서 다양한 활동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를 1년 동안 다녀보았을 때 할 수 있었던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체 활동에 있었던 특색 활동, 그리고 학생회 또는 동아리 활동들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씩 항상 잡혀 있어 저희는 그만큼 체계화되고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 저 자체적으로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학교의 장점이라고, 창영고의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우주 후보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창영고를 다니면서 선생님과 학생이 사람과 사람으로 어울려서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심시간 때 역사 선생님과 농구를 한 적도 있고
윤일식 선생님과 축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중학생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만 창현고에 와서는 선생님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3번 후보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그 공통질문, 창현고의 방향성에 대한 이제 말씀을 다들 해주셨는데, 기호 3번 후보님께서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라든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말한 공정한 학교는 시험 범위가 선생님마다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반 학생들은 미리 시험 범위를 공지받고 먼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반면, 시험 범위 공지를 늦게 해주시는 선생님 반에서는 시험 범위 공지를 제대로 못 받고 학생에게 비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를 전달받거나 하는 경우로 시험 대비가 늦춰지거나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저는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2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옳은 방향으로 빛나자라고 하셨었나요? 예, 역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옳은 방향으로 빛나자라는 것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네. 일단 옳은 방향으로 빛나자는 저희의 포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의 공약들을 보면은 2층 중앙현관, 테니스장 등 안 쓰는 공간 활용하기, 그리고 온라인 정보 공유 플랫폼 한 달 달력 등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은 저희가 미처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그 부분들을 메꿔나가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로써 학생들이 발전을 하여서 옳은 방향으로 창현고에서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1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통질문에서 이제 구성원을 위한 그런 후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맞나요? 네. 네, 그러면 그 역시 구체적인 예시라든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기호 1번 팀은 소통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아까 말한 바 있는데요.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학생회와 이제 학급 생활반장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말을 학생에게 전하고 학생의 말을 선생님들께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말이 하나라도 잘못 전해지거나 선생님들의 의도가 잘 담기지 않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쌓여 오히려 학교 구성원들의 적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약을 준비했고, 저희의 공약을 통해서 학교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각 후보 간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후보에게 2번 후보와 3번 후보가 각각 한 개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1번 후보님께서는 1분 정도의 답변 시간 가지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 후보께서는 이제 타 후보들에게 한 개씩의 이제 필수 질문 외에도 특정 후보에게 한 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선은 질문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롭게 이제 질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때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호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1번과 3번 후보님께서는 2번 후보님에게 질의 응답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후보님께서 2번 후보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후보님께서 공약에 e스포츠 리그전을 개최한다고 1번 공약에 하셨는데, e스포츠 특성상 작은 환경 차이와 성능 차이에도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참여 인원에게 동등한 장비와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구비할 것이고, 또 게임에 관심이 없거나 이러한 종목 룰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배제하고 공약을 작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하게 될 e스포츠 리그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품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경기 진행 시간, 게임 종목 등을 선택하고 학교별 희망자를 조사 후에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 형식으로 남녀 간의 우승을 결정 후에 최종 1위 결승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승반에게 상품 및 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호 1번 팀께서 저희에게 질문해 주셨던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정보실을 이용하거나 또는 각자 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e스포츠 리그전을 개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구글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정 규제를 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나갈 것인지 추후에 먼저 공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3번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님께서는 학생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설치하는 게 당선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게임이나 SNS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고 공약을 세우신 건지,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일이 늘어나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공개해 놓는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들이 대거 발생할 텐데 이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학생용 컴퓨터와 그리고 또 프린터기를 설치하는 위치는 저희가 2층에 활용하게 될 창현스카라는 공간 또는 학생회실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공간에 배치하여서 각 반의 학습 반장들 또는 교육학습부를 중심으로 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관리자가 배치될 예정이고요. 또한 남용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가 먼저 프린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글폼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먼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후 확인한 다음에 학생회 또는 학습반장이 인당 인쇄 가능 횟수를 제한하여서 그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요, 기호 3번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후보님께서 3번 후보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통해서 후보가 지향하는 창현고의 개선 및 발전 부분을 확실하게 캐치를 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그것을 확고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선호급식 메뉴 반영 및 공약 실현 과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할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이버 폼이나 패들렛 같은 곳에 학생들이 급식을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링크를 리로스쿨이나 QR코드로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려놓고 학생들의 참여를 받은 후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가능한 급식이 무엇이고 불가능한 급식인지 무엇인지 토의한 후에 한 달에 한 번 급식을 건의한 급식이 나오는 날에 그런 급식이 나올 수 있도록 영양사 선생님께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3번 후보님께서 리로스쿨의 시험 범위를 3주 전에 공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3주 전에는 시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 공지된 시험 범위를 공부했다가 시험 범위가 변경되어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공지된 시험 범위가 바뀐다면 차후에 다시 공지를 하면서, 이 점에서는 학생들이 리로스쿨을 자주 확인해줘야 되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전 공지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시험 범위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차후에 변경되었다고 공지를 하면서 학생들이 더 얻는 이점이 더 많도록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후보님께 두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실 텐데요. 먼저 3번 후보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1번 팀에서는 6층 야자실에 학생 이용 교실과 휴게실을 만드는 게 당선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6층 야자실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오직 놀기 위해 야자실을 찾는 학생들이 더해져 면학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고려하고 공약을 세우신 건가요? 저희가 세운 6층 학생 이용 시설은 야자실은 총 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할 것이고, 나머지 한 공간에는 현재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야자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실이라고 하는 것은 야자실 밖에 있는 테라스 부분을 이용해 학생들이 학업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2번 후보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1번 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멘토 멘티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만약에 예체능 멘토 멘티를 진행할 시에 방과 후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예체능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과 시간 외에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에 이에 대한 보상 처리는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예체능 종목의 경우 학생들이 먼저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종목의 사고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도록 공지를 할 예정이고,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고가 최대한으로 적게 일어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시야 안에 있는 운동장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는 교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좀 더 날카로운 순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한 후보님들께서 딱 한 후보님만 지목을 하셔서 특정 질문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질의응답에서 들었던 것이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했다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더 궁금했었다라든가 그 부분을 이제 한 후보님에게 한 번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기호 3번 후보님께서 지목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1번 후보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공약으로 내세운 매점 할인 기간은 1번 팀의 주요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점 할인 기간은 학생들이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물건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매점에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비인기 상품들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것인데, 이건 할인 기간이 아닌 재고 떨이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3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기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상품을 할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할인의 날을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개최하고 다음 할인의 날을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매점 할인의 날에 반영할 예정이고, 또 재고떨이에 가깝다는 말보다는 학생들이 더 매점을 이용하고 매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번 후보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호 1번 팀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6층 야자실을 활용할 경우에 1, 2학년의 사용 교실을 나오면은 소음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같은 층 안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6층 옆에 프린터기를 설치한다고 공약 옆에 내세우셨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관리가 어려움에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6층에 학생 이용 교실을 만들고 프린터기를 6층에 설치한다고 했던 이유는 원래 2층에 학생 이용 교실을 만들고 프린터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교장 선생님께서 내년에 성명공사 후 재구조화가 들어가서 모든 2, 3학년 이동교실과 과학실이 2층으로 내려와 2층 활용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6층에 학생 이용 교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학생 접근성이 2층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 번 그 수정을 거치더라도 학생들을 위해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네,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답변. 네. 다음은 1번 후보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2번 후보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창현고등학교에는 학생의 인스타 계정, 커뮤니티 계정, 그리고 에스크, 대신 전해드립니다, 리로스쿨 등 정말 많은 플랫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있거나 개발시키고 싶은 점이 있다면 현존하는 플랫폼을 개발시키고 활성화시키기보다 현존하는 플랫폼 중에 운영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먼저 온라인 달력과 같은 온라인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서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지필평가, 모의고사, 학교 행사 일정 등과 같은 안내사항을 함께 게시할 예정이며 학년별 수행평가 일정을 게시함에 학년별로 조금 더 편리하게 학습반장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이고요. 그리고 지필평가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필평가 이후에 앞에서 먼저 기호 3번 후보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비공식적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최신 업로드를 통하여 모두 다 같이 형평성 있게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서 이와 같은 매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세 분 후보님들의 질의응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선은 이제 질문을 다른 후보에게 지목받지 못한 3번 후보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공약을 이제 세 개 봤을 때에 다른 후보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뭐 시험 범위라든가 분리수거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급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공약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다소 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차용고의 발전 방향을 처음에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게 공약에 담아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창연고 공정한 학교를 만드는 것의 첫 걸음이 공약인 것입니다. 시험 범위를 리로스쿨에 게재하면서 학생들이 공정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후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공약이 없는 것들을 실행하면서 공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번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후보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정보공유 플랫폼에 대한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것과 이제 제가 좀 결부를 시켜서 드림업인가요? 프로젝트? 드림업입니다. 예, 드림업. 요거랑 좀 결부시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번 후보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하실 때 우리에는 이제 인스타 계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팟캐스트, 유튜브 사실 다른 학교보다 정말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게 후보님들 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긴 했을 텐데 이제 2번 후보님께서 그걸 이제 쓰셨기 때문에 보셨을 때에 차영고 TV라든가 아니면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걸 이제 듣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구독하셨죠? 네. 그럼 이제 요거를 내가 만약에 학생회장이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공약에 담겨 있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라인 정보공유 플랫폼을 공약으로 넣은 이유는 학년들이 학년별로 조금 더 직접적인 공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또는 인스타그램과 같이 여러 매체들을 하나로 이용할 시에 저희들은 이와 같은 공지사항들을 조금 더 많이 게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필평가 변경사항, 예를 들어서 문항 삭제라든지 또는 변경된 그러한 오답 처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게재시킨과 동시에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약 중에 이제 학급반장 선생님과의 간담회 개최라고 써 있습니다. 요게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요거를 하는 이유 제가 정확하게 좀 더 알고 싶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죠? 저희 팀이 이 학급 반장과 선생님들의 간담회를 공약으로 넣은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릴 수는 있지만 각 반에 있는 건의사항을 선생님들께 직접 전달해 드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급 반장에서 각 학급에 있는 건의사항을 모은 다음에 선생님들과 직접 이야기하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과 조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특정 학생이 듣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선생님들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접 학생과 그 학년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이는 간담회를 추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1번 후보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담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보셨지만 학급에서의 자치 학급회의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세 분 후보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게 학생들의 건의를 받으려면 학급 내에서의 자치 활동이 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급 내에 자치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급 내에 건의사항을 모을 기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생님들께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지 못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에서 주어지는 시간이 적다면 학급 반장들을 이용해 각 학생들에게 건의사항을 물어보도록 할 것이고,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어떻게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후보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이제 창체 시간의 특색 활동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공약으로 걸어 두셨는데, 직접 생각하셨을 때 창체 활동을 학급에서 진행을 하면서 뭔가 부족했었다라고 생각이 했기 때문에 공약을 걸었을 것 같아요. 뭐가 부족했던가요? 창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활동을 진행할 시에 교육활동상에 영상 시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상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업 시간인 50분 중에서 20분만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며, 나머지 30분간은 학생들이 그 시간을 일방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데만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주일에 2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6, 7교시의 창체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저희는 교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의 활동들을 모두 결합하여 6, 7교시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은 창현 갤러리인데요. 이를 저희는 창현 갤러리 그리고 또 버스킹 할 수 있는 기회, 대의원회의 같은 활동들을 통하여 저희들은 조금 더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할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3번 후보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이제 분리수거함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써 주셨는데, 요게 이제 뭐 칸이 적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실 내에 사실 청결과 위생은 학생 개인의 몫인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저도 담임을 해봤지만 이게 결국은 아무리 깨끗한 분리수거통을 주더라도 학생이 직접 그 청소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학생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위생이 좋은 분리수거함을 가져다 놓더라도 학생들이 위생 청결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더러워질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학급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는 크게 5가지인데요. 일반 쓰레기, 비닐, 종이, 캔, 플라스틱 이외에 다른 종류의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크게 5가지로 봤을 때 현재 학급에 있는 분리수거함은 4개입니다. 따라서 어느 두 종류는 함께 버려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섞여져 있는 분리수거함을 가지고 내려가 분리수거를 할 때, 분리를 할 때 귀찮음을 느껴서 그냥 한 곳에 쏟아버리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가 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이러한 공약을 적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장을 좀 놓으셔도 되는데, 보고 계신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대답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실 텐데, 보시는 우리 투표권자들은, 투표를 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의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대한 형식도 한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왠지 준비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기호 1번 팀은요, 2번 팀은요, 3번 팀은요 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제 좀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은 뭐뭐뭐입니다.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기호 1번 후보님부터 우리 팀은 무엇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안경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벗었을 때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자신의 학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좌절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교 생활 속에서도 저희가 안경이 되어 학생들의 고교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주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웃음 지으며 기억할 수 있도록 창현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후보님입니다. 저희 기호 2번 팀은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무줄? 왜 고무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고무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 고무줄, 그리고 허리끈을 묶어주는 고무줄, 그리고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고무줄 등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무줄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고무줄들을 활용할 시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방안으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고무줄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그 유연성을 저희는 바탕으로 하여서 학교를 조금 더 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높이고 그만큼 학생들이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호 3번 후보님입니다. 저희 기호 3번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듯이 여러분들이 저희 기호 3번 팀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 여러분이 불편했던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입니다. 네, 세 분 후보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윤고 TV와 함께한 제37대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시청해주신 창윤고 학생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올바른 후보,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